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자, 이원중계 2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참여자가 서클이 실적이 나오고 지금 마이너스 5%까지 빠지네요. 자, 일단은 제가 그어놓은 기준선은 다 깨졌어요. 이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장 하락가 64달러까지 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64달러까지 봐야 되는데 일봉으로 볼게요. 자, 트레이딩 뷰는 조금 보기 불편해서 키움으로 봐줄게요. 자, 서클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83달러, 종가가 83달러 정도 되거든요. 종가가 83달러, 그리고 이때 저가가 93달러. 이때가 6월 6일 상장하고 다음날 저가가 93달러네요. 93달러니까 지금 이 5% 빠진 가격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지지는 93달러고 본장 열려 봐야겠지만 83달러까지도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오면 시가가 69였고 저가가 64였으니까 69, 64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장이건 국장이건 상장하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한번 하락 추세가 나오면 이 상장가를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래 걸리면 6개월, 1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가 큰 부분이면 지금 환율 높잖아. 환율 높으니까는 차라리 손절을 쳐. 장기적으로 그냥 모을 생각이면은 그냥 소점으로 계속 모으면 되고, 지금 원주를 확확 사기에는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됐으니까는 지금 확확 사기에는 아니고 그냥 소점으로 모으든 아니면 손절 치고 바닥 다지는 거 보고 그리고 잡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리 수익을 이 하락 손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복리는 하락에도 붙습니다. 코인은 아니지만 주식은 해외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복리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숫자로 10% 20% 찍히는 거는 그냥 원 수익률이고, 그리고 복리 수익률은 계좌 전체에 찍히는 거예요. 내가 계좌를 다 정산을 했을 때 그 정산에 복리 수익률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리 수익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금 적금 이자 받아먹잖아. 그게 결국엔 그 이자가 복리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해요. 그래,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10% 빠지면은 11% 오르면은 본전이야. 근데 20% 빠지면은 뭐 30% 올라야 되고, 뭐 30%인가 40% 빠지면 100%, 아니야, 50% 빠지면 100%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는 존버라는 말 좀 그만해요. 존버는 하락장에서 하는 거야. 존버는 하락장에서 내가 모으면서, 이 회사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그런 대형주, 지수, 이런 거를 존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존버하는 거지. 이미 추세가 다 꺾인 거, 그리고 그것도 잡주나 아니면 소형주, 이런 걸 존버를 왜 해? 추세가 다 깨졌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도 반등을 할 거 아니야. 관심이 1도 없는데. 그 블루엔텍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추세가 깨졌으면 일단 버리고 딴 거 봐. 딴 걸로 손실 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련을 갖는 게 그거예요. 미련을 갖는 게 반등을 해주고 살려줄 거라고 본전이라도 찾자는 욕심인데, 오면 좋지. 근데 내가 말한 그 가성비랑 복리를 생각하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손절 빨리 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도 있어요. 이게 지하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그마 뚫잖아? 그럼 블랙홀이야.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경우 생기고 상패빈 맞잖아? 없는 돈이 돼버린다니까? 돈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블루엠텍을 왜 사냐, 씨. 비만이 좋으면은 비만을 사고, 화장품이 좋으면 실리콘투를 사면 되지. 왜 블루엠텍을 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블루엠텍이 유통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숫자가 안 나와서 지금 그렇게 쉽진 않아요. 블루엠텍을 뭐 봐주고 싶진 않은데. 일단 서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상장하고 나서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이 갭이 132달러 정도거든요. 132달러 정도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평선으로 봐도 132달러를 올라타야 추세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절 칠 사람 빨리 손절 치고 132달러 올라오면 130이나 132달러, 6달러 이 정도 올라오면 추세 전환하고 다시 모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그냥 소점으로 계속 모은다는 생각으로 모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환차익도 생각을 해야 돼서 손절을 칠 때는 환율이 올랐을 때 치는 게 이득인 거는 알죠?
VT는 기관이 미친듯이 팔더라. 100%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이제는 10%인가? 20% 수익률밖에 안 되던데. 일단은 아무튼 VT도 결국에는 내가 올영 갔다 온 썰 얘기해줬잖아요. 올영 갔다 온 썰 얘기했는데 VT랑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파마리서치 제품들이 되게 많이 차지했어요. 내가 파마리서치도 리쥬란 그거 샀다 그랬잖아, 화장품.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약간 얼굴에 광이 나는 느낌? VT는 따갑긴 한데 뭔가 티가 안 나는데, 파마리서치 거는 얼굴에 좀 광이 나니까는 약간 시술 받았나? 약간 이런 착각을 만드는? 그러니까 VT 처음 썼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했는데, 티가 안 나니까는 뭐 아직 한 통을 다 쓴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VT는 반등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화장품 쓰면서 그러면서 그냥 처바르지만 말고 이뻐 보이게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하면서 어디서 만든 제품이지? 이거는 뭐지? 막 이런 관심을 가져야 투자의 시작이 됩니다. 자꾸 서클 얘기하면 두장 얘기하네. 자, 일단 기준선 체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서 130달러를 넘어야 추세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300달러를 나는 뚫기를 바랬는데 300달러는 못 갔고, 상장 빔 때문에 298달러, 299달러까지 가긴 갔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추세가 이제 실적 때문에 깨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모으면서 테더를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달러랑 테더가 지금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테더를 모으는 것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모으면서 테더를 모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테더가 의외로 지금 해외나 이런 데서 쓰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게 그거잖아요. 달러가 인정을 받는 게 전 세계 통화를 하니까는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테더도 결국엔 그렇게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주목을 받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돼요. 미국이 돈을 풀잖아요. 돈을 풀면 결국에는 화폐 가치는 또 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런 테더나 서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처가 많아지고, 뭐 이제 기관들이나 은행에서 많이 이제 만약 진짜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보다는 테더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테더는 지갑에 넣어놓고 다닐 수가 있잖아? 그 지갑 말고, 우리가 쓰는 원래 말고요. 비트코인 지갑. 자, 암튼 지금 서클은 이 130에서 150 이쪽에 매물대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 아까 얘기한 이 바닥을 지지해야겠죠? 내가 고백 하나 할까? 내가 타이핑이 겁나 늦어요. 아직도 거의 독수리타법이거든? 근데 내가 잔소리하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내가 매매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알아주라고. 그러니까 오타 나도 알아서 알아들어. 자꾸 그 오타 지적하지 말고. 일단 서클은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일단 코스피에요. 코스피 일봉인데, 저번주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이 첫번째 손절밴드 지지해주고 웨인이 이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점을 오늘 기관이 들어 올렸어요. 이제 개인하고 웨인이 진짜 들어와야 이 4226을 뚫거든요. 웨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환율 맛집을 더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학개미도 그렇지만 지금 달러 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 미국 주식을 겁나해서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잘가. 그래서 이 달러가 쉽게 안 빠지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알겠지만 1000원, 1200원 때도 비싸다고 했었어요. 1000원, 1200원 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1300원, 1400원이 되게 당연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이 원화 가치가 얼마나 똥이 되고 있는지 이걸 느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환율 차트예요. 환율 차트인데 지금 환율 차트 보다시피 정고점 24년 12월이 제일 고점인데 1487원.
1488원.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 코스피 이 부분이 일단은 전고점을 뚫으려면은 웨인과 개미가 또 붙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도 결국엔 미장이 하겠죠. 미장이 또 오늘 상승분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 자, QQQ를 볼게요. 자, QQQ가 뭔지는 알죠? 자, QQQ도 그때 보여줬던 이 손절밴드를 지지하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매물대가 이제 왔거든요. 매물대로 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빨간불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다시 200불을 넘어야겠죠. 진짜 QQQ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나스닥 ETF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도 미국 지수나 미국 종목 ETF 있는 거 알죠? 그거는 연금 계좌나 ISA 계좌 이런 데에다가 그냥 세금 방어용 세금 할인이냐고 했냐? 아무튼 세금 혜택분으로 모으는 거니까 하는데, 근데 환율이 높을 때는 해지용으로 해도 돼요. H 붙은 게 환해지 ETF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도 되는데 환율이 낮을 때는 직투하는 게 낫고, 그리고 달러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직투도 맞죠. 근데 이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 절세 이게 환율 높으면은 자꾸 한다는 말들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미장 못하겠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쌉소리 좀 하지 마요. 환율이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실천을 못해. 아까도 얘기했잖아. 올릭스가 올랐던 내렸던 일단은 내가 괜찮다고 보는 자리가 오면 사보는 거야. 사고 손절 라인만 잡으면 되지 뭘 자꾸 걱정을 해. 물리면은 잘 버티면서 왜 오르면은 무섭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물리는 게 더 무섭다. 자, 아무튼 자, 나스닥도 이 고점을 가려면은 엔비디아 200불 넘는 거랑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되고. 자, 그리고 야, 근데 오늘 진짜 종목 질문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끌리는 종목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리가캠이에요. 리가캠이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 사모펀드까지 해서 지금 최근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리가캠이 계속 갈랑말랑만 하고 못 갔거든요. LG와. 알겠어. 로켓넷. 알겠어. 잠깐만. 이거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잠깐 체크들 해놔. 투표도 알겠어요. 득표를 보려면 또 블룸도 봐야죠. 자, 일단 리가캠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조용히 해봐. 일단 바이오 뭐 하고 물어보라 할 때 안 물어보고 꼭 뒷북들 치고 있어. 아까 물어볼 때 미리 해놓지. 자, 일단은 각자들 물어본 종목들 책갈피 해놓고 이따가 내가 까먹게 되면 다시 물어봐요. 야, 본인도 까먹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유의미하게 웨인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또 차익 나왔죠. 개미가 떠난 종목은 뭐다? 좋은 종목이다. 일단은 그렇고, 차트를 볼게요. 일단은 신고가를 찍었어요. 자, 신고가를 찍었고, 이럴 때 내가 말했잖아. 신고가를 뚫었어. 아니면 그 고비를 뚫었어. 그러면 그 고비를 못 뚫던 자리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뚫던 자리쯤에다가 체크를 해서 156,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내 손절반대로 잡는 거야. 156,000원 좀 더 높일까? 157,000원이라고 보자. 아이씨, 158,500원. 그래. 158,500원으로 볼게요. 이게, 저번 달 고점이거든요. 128,500원. 그러니까 159,000원. 159,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다고 못 잡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이 내일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열렸잖아. 문이 열렸잖아. 천국의 문이 열렸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갈지, 조정이 나오고 갈지, 횡보를 하다 갈지, 다시 하락을 했다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버릴 자리 아니면 추매할 자리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신고가를 뚫었다 아니면 고비를 뚫었다 그러면은 위가 안 보이는 차트 월봉이든 주봉을 열고
거기서 그냥 제일 높은 데 있잖아. 물론 9월달이 더 높긴 해요. 9월달이 더 높긴 한데,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볼 사람은 9월달 고점으로 봐도 돼. 16만 7천 원 정도거든. 16만 7천 원으로 손절을 잡든지, 아니면은 나는 더 갈 것 같으니까 15만 9천 원까지 봐야겠다, 그렇게 보든지 해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뭐가 무서워요. 니네 파란 스머프가 더 무섭지. 이거 뭐 지금 오늘 잡았다 쳐라, 그러면은 만약에 16만 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만 얼마 손해야. 만 얼마 손해야. 너희 몇백만 원씩 손해잖아. 근데 뭐 이게 뭐가 무서워. 솔첨이, 그것도 이따 얘기해 줄 거야. 롯데에너지랑 같이 해서 솔첨 얘기해 줄 거야. 솔첨이,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로는 롯데가 저거 뭐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 중에 모가치가 왔어요. 4만원이 그 리포트 쓴 것 중에 4만원이 제일 높았던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솔첨은 16,000원인 것까지가 제일 높은 거야. 근데 솔첨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됐고, 롯데는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수급으로 보면 롯데가 더 많은데, 아무튼 이 얘기는 이따가 할게. 지금 리가캠 하고 있잖아. 자꾸 잠깐만 헷갈리게 하지 마봐. 지금 영상도 꼬이고 있는데 편집도 오래 걸리겠네.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 리가캠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역대 신고가든 최근 신고가든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일 윗꼬리에다가 기준선 잡고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장중이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분봉으로 보는 거예요. 분봉으로 봐서 잘 봐. 아침부터니까 30분봉으로 볼게. 30분봉으로 보면 내가 아침부터 얘기했잖아. 아침부터 수급 들어온다 해서, 자 봐요. 9시에 4% 5%밖에 안 올랐어. 9시에 4% 5%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이때 잡어. 근데 이때 못 잡고 쐈어. 그래서 9시에 장 초반에 15만 2천 원밖에 안 하던 게 30분이 아니지, 10시 반에 15만 9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기회가 있었잖아. 그걸 못 잡고 딴짓을 한 너네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놓쳤다고 끝이 아니라, 자꾸 수다 떨면 뭐하냐?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냐? 자꾸 수다 떨고 있으면 뭐해? 쓰잘데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한눈에 보기 편하게 30분 봉으로 킨 건데, 급등을 하면은 1분 봉으로 봐도 되고 5분 봉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그냥 그 봉마다 갭이 있잖아요. 이 갭에다가 이렇게 기준선 긋는 거야. 긋고 내가 얼마에 들어갔든 그 기준선의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 기준선의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쫄 게 없다니까. 분봉으로 봐봤자 결국에는 그 손절가를 잡아도 만원 안팎이야. 몇천 원이란 말이야. 한 주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돼. 거치식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만원 2만원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뭐 상한가를 보든지 아니면 전고점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또 분할 매수한 것처럼 매도도 그렇게 하면 되죠. 한 주밖에 못 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 주는 돈 아니야? 한 주라도 산 게 어디야? 한 주도 안 산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보다시피, 자, 이게 30분 봉인데도 점프하고 계속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는 게 보이잖아요. 이 거래량이 줄 때 매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차익 실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럴 때 쉬잖아. 이럴 때 쉬면은, 그런 쉴 때 기회를 보는 거야. 떠들 시간에 이런 쉴 때 기회를 보고, 내가 손절 어디로 잡고 일단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정찰 뛰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라인에 오면은 손절을 칠지 추매를 할지 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또 여기서 매도를 할지 홀딩을 할지 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목만 이거를 차트를 봐도, 수급을 봐도 시간이 없는데 떠들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야. 떠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떠들 시간이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난 내 매매하면서 너네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바쁜데 너네는 왜 떠들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돈 벌 마음이 없는 거야. 자꾸 물린 거 공유하고, 왜 물린 거를 서로 왜 공유하냐. 진짜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물린 거 공유하고 껄무새 하고 있으면 돈이 벌려? 그 시간에 뭘 자꾸 동길이 뭘 얘기해 주는지 그걸 보고 있어야지. 내가 놓친 거 없는지 찾아보고. 그러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떠들고 있는 거야? 일단 잔소리 또 시작. 자, 어쨌든 리가캠은 이렇게 하고, 자, ABL 바이오도 잠깐만 볼게요. ABL 바이오도 진짜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까 난 그 스레드 글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분 만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나도 이거 진짜 약간 시스템 오른 줄 알았어. 상한가를 찍었길래. 그래서 나도 냅다 조금 팔긴 했는데, 뭐 다 판 건 아니고 한 3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팔긴 했는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장중에 이런 공시, 이런 큰 계약이 장중에 잘 안 뜨는데 어떻게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ABL
대표가 주주들한테 큰 선물을 주긴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면 ABL 비중이 많은 ETF를 고르자 해서 그걸 샀대잖아요.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팍팍 돌려도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너네는 떠들고 있잖아. 막 바빠 죽게 있는 한두 시간 지나고 장초반 한두 시간 지나고 나잖아. 수다방에 막 200개 300개의 글이 있어. 와, 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남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난 어제 그걸 샀어요. 어제 그걸 못 샀어요. 그 얘기 하고 있으면 돈이 벌려? 왜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 시간에 이게 장 초반에 내가 정보 올려주고 미장 정리해주고 하는 이유가 너네 눈 아프라고 보라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볼지를 계획을 하잖아. 원래는 9시 시작일 때는 그런 여유가 1시간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미장이 또 썸머가 끝나가지고 6시에 끝나고 6시부터 또 실적 발표 나오고 죽어나는 시즌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떠들 시간이 어딨냐고. 눈 비비자마자 미장에 뭐가 좋았는지 어떤 섹터가 좋았는지 뭐가 날아갔는지 뭐가 하락했는지 그것만 체크해도 내가 오늘 국장에서 뭘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데 아니 미장에서 다 답을 준단 말이야. 국장에 대한 모든 소스를. 특히 요새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는데 그걸 하나도 안 보고 장 열리면은 올라요 내려요 이것만 보고 있어. 그리고 지 계좌가 빨간지 파란지만 보고 있어.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게 1도 없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미장 주요 이슈도 이런 거 싹 보고 텔레그램부터 해서 모든 뉴스들 다 제목이라도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건지 딱딱 정해놔요. 섹터랑 이런 걸. 근데 전문 트레이너도 아니고 일반 개미인데 그거를 정리를 내가 다 해줘서 시간까지 단축을 시켜줬는데 떠들 시간이 어디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떠드는 애들 치고 인증을 올리는 애들이 없다니까. 왜? 지 파란 계좌만 자꾸 얘기하니까는 인증을 올릴 게 없잖아. 뭐 계좌야 빨갈 수 있지만 종목이 파랗다는 얘기예요. 계좌야 빨갈 수도 있지. 어찌됐든 오늘 그토록 애토록 기다렸던 아마 60% 수익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6만원 7만원대 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6만원 7만원대 아닌가? 6만원 7만원대가 아니라 최근에 샀어도 60% 나올 수가 있겠구나. 아무튼 오늘 큰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 받았고 계약이 3조예요 3조고 지금 112도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가에다가 판 금액만큼 다시 걸어놨는데 와 대기자가 너무 많은지 절대 안 걸리더라고. 계좌 4개에다가 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절대 안 걸리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살려는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내일도 뭐 바이오 섹터가 오늘 112가 뭐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더 가겠죠. 3조 계약이 작은 건 아니니까. 근데 아쉬워하거나 조급할 필요는 없다.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다. 또 조정은 온다. 그러면 일단은 상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가캠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런 조정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어쨌든 뭐 좋은 종목에 이슈가 있다고 해도 지수 전체가 무너지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 해야겠다는 알람을 걸어놓고 알람을 걸어놓으면 되잖아. 물론 어차피 토스 같은 경우는 5% 10% 시세 변동 나오면은 알려주는데 근데 어쨌든 알람 설정을 가격에 해놓으면 내가 대응하기가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잘 봐요. 여기서도 만약에 내일 넥스트 거래에서 ABL이 넥스트 거래에서 되나? 잠깐만. 되네. 자, ABL이 넥스트 거래에서 내일 8시, 8시가 아니지. 내일 넥스트 안 하는구나. 어쨌든 내일 9시에. 어쨌든 내일 장 열려서 본장에서 만약에 시장가로 사요. 시장가, 근데 이거 시장가, 알겠어. 얘기했잖아. 까먹었다고. 세진이 안 자니? 자, 일단은 그래서 시장가, 근데 시장가, 특히 물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장가로 함부로 걸면 안 돼요. 이거 시장가 가격이 물량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시장가가 높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찰병 정도만 시장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량 많이 하면은 돈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게 고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가로 정찰병을 걸어놔. 그래서 만약에 뭐 13만원, 14만원부터 시작해. 그러면 오늘 고점, 오늘 상한가치 16만 7,700원 있죠? 12만 6,700원? 아무튼 12만 7천원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12만 7천원부터 내가 지금 표기해준 뭐 11만 3천원까지 나는 여기서 추매하고 이 밑에 10만원 정도 오면은 그때 손절을 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은 되게 많아요. 놓쳤다가 끝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내가 내일 뭔가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목이 많잖아. 종목이 많으면 이런 상승장 때 정리를 하라니까요. 이 얘기를 2주 넘게 하고 있어요. 아니 뭐지? 종목을 그러니까 안 가는 애 자꾸 미련 떨지 말고 자꾸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 온다고 자꾸 받아주잖아. 끝도 없어. 왜 자꾸 받아주냐고. 손절 칠 건 빨리 쳐야지. 사람이나 머리 검은 짐승들은 한없이 받아주고 한없이 잘해주잖아. 그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야. 주식도 똑같아요. 당연한 건 없어. 내가 틀렸다 싶으면 빨리 인정하고 놔주고 나서 다시 잡으면 돼. 아니면 다른 걸로 복수해도 되고. 손실이 작아야 복구도 빨라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수익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가라고. 명언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제일 안 되는 이유는 빠지면 언젠가 오르겠지. 본전 찾아야 된다는 욕심이고 오르면은 무서워서 빨리 팔아. 이거 개놀리거든. 근데 이걸 자꾸 자기가 깨닫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일지 쓰라는 것도 그런 거야. 내가 ABL을 샀어. 오늘 얼마에 샀고 손절가 얼마에 잡았고 추매를 언제 할 거고 그렇게 메모를 해놨어. 그러면 산 이유도 쓰면 좋긴 한데 뭐 복습도 안 하는데 그것까지 안 하겠지. 어쨌든 산 이유 안 쓴다고 해도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거를 내가 팔고 나서 아니면 팔기 전에 뭐 추매하기 전에 그럴 때 아니면 손절하고 나서 그 매매일지를 보고 복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랬고 이때 이랬고 차트 켜놓고 그 매매일지 보면서 복기하는 거야. 내가 이때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럴 때는 조금 비중을 적게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복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본인들 자식들한테도 일기 써라 뭐하라 하는 이유가 그런 복기가 사람의 뇌를 되게 발전시킨다니까요. 물론 나도 일기를 안 쓴 지 한 2, 3년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줄 메모같이 그렇게 매매일지든 일기든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사람의 뇌를 되게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무의식으로 이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성취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좋으니까는. 그러니까 공포에 던지는 건 빠질 때 마이너스 스머프 될 때 공포에 던지라고. 왜 오르는데 공포에 던지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그릇만큼 안 담아서 그래요. 자기 그릇은 100만원이야. 근데 500만원, 1000만원치 주식을 사니까 1, 2%만 올라도 무서워서 던지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1, 2% 빠지잖아? 그러면은 본전 생각나서 못 팔아. 그리고 물을 타. 밑 빠진 독인지도 모르고 물을 계속 타.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1억이 없어졌네? 그래도 한 50% 마이너스 50% 되면 그때 돼서야 어떡하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이 기준선을 정해놓는 이유가, 내가 기준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거를 정해놓은 이유가 이게 맞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원칙을 정해놓고 매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는 겁날 게 없다니까. 상방이 없으면 나도 좀 쫄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50%가 됐든 100%가 됐든 오르면 반 이상은 계속 내가 원금 회수를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돈을 회수를 해야 돼요. 1000만원이 들어갔어. 이 1000만원을 100%까지 어떻게 버텨? 돈이 한 몇십억 있으면 버티겠지. 근데 그렇게 내가 원금 회수를 하고 그 원금 회수하고 나서 나머지로 복리 수익을 계속 즐기는 거야. 오르든 말든 평단 오면 그때 버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원금 회수를 해놓으면 빠지면은 추매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근데 원금 회수를 안 하고 빠지니까는 어떡하지? 좆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팔았어. 그러면 개미털기였어. 그럼 바로 또 반등하는 거지. 뒤에 누가 있나? 하면서 뒤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맨날 두 개 강조하잖아. 원칙하고 자기 그릇. 이걸 알아야지 이 매매 심리에서 안 져요. 이거는 나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고 매일매일 되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해야지. 내가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분이 틀리고 매타임 기분이 틀리듯이 주식도 똑같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복귀하고 복습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그거 알아요? 사람의 그 감정도 100가지 200가지가 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하고 글로 못 써서 그렇지 그렇게 심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안 흔들리려면 나를 알아야 돼. 내가 1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도 나는 즐길 수 있다. 그러면 그 그릇으로 만드는 거고, 10,000원만 빠져도 쫄린다. 그럼 내 그릇은 10,000원인 거야. 그걸 알고 덤벼야지. 그게 없으니까는 좀만 올라도 팔고 좀만 내려도 팔고 그리고 더 내리는데도 버티고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래. 근데 이 잔잔바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잘 생각해봐요. 매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매일 내가 10만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일 내가 1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거기다가 복리까지 10만원 벌 수 있지. 근데 매일 10만원이 아니어도
매일 10,000원부터 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커피값이 시작이고, 치킨값이고, 하루 식비고, 그리고 하루 내 용돈, 내 생활비. 이렇게 만들게 점차 높여가야지. 그 박진양 씨가 잘하는, 우리 방에 있는 박진양 씨가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동길 계좌를 만들어. 거기다가 내가 50, 뭐 500 이걸로 스타트를 해. 그리고 더 이상 추가 금액도 빼는 것도 없이 그 돈으로만 굴린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보라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를 처음에 나무 투자 생겼을 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그 하락빔 때 이러다가 내 돈이 다 없어지겠다 싶어서 내가 진짜 500만원 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3-4배를 만든 결과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이만큼에 가지고 이만큼을 굴릴 수 있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내 그릇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비 대응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저거 사요? 그럼 사. 그리고 이걸 얼마를 벌지? 얼마에 팔까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왜 항상 오르면 사냐면 밑은 항상 안 본다니까. 내가 아까 팀방 사람들한테도 유료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주식이건 사람이건 이 가치는 낮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치가 비싸지잖아? 그러면 갖고 싶어 해. 에르메스가 똑같은 거예요. 에르메스 샤넬이 똑같아요. 그게 명품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치가 낮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주식도 똑같거든. 쌀 때는 관심이 없어. 막 옆으로 계속 기고 있을 때는 관심이 없어. 지금 이거 ABL 차트 봐요. 이거 차트 봐요. 이거 뭐지? 월봉이잖아. 이거 지금 차트 끝자락이 21년도 9월이거든요. 21년도 9월부터 이거 이평선 올라왔을 때가 24년 7월이거든요. 내가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그때쯤부터죠. 자, 이평선 올라왔을 때가 7월이에요. 이 부분은 올라왔을 때도 관심이 없어. 근데 장대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이 장대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또 흐지부지하거나 좀 빠지잖아? 그러면 또 무서워서 팔아. 그러면 옛다 이것들을 하고 올려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당하는 거라니까. 진짜 이거는 선물 차트도 그렇고 현물 차트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그 기준선을 정해놓으면 당황을 안 한다니까. 빠지면 아싸 찬스인가? 아니면 일단 버리고 다시 봐야 되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 열리기만 기다려. 그 문 열리면 그때 고민해. 와, 어떡하지? 올라요, 내려요, 팔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어떻게 해요? 아래를 모르니까는 기준선 그어놓으라고. 위도 모르겠고 아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준선을 그어놓으라니까. 자, 봐요. 자, ABL을 기준으로 보여줄게요. 자, 주봉이야. 내가 이거 영상 많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내가 수차례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봉이거든요. 내가 저번에 이연중계 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 20선 딴 거 아무리 몰라도 그냥 20선 정도만 봐도 된다 했잖아. 20선을 지키는 거 보고 그리고 이 좁혀질 때를 조심하면서 기회로 생각을 하라. 진짜로 모든 영상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는 너는 누구니 엠마야. 바닥을 잡는 거는 심도 못 맞춰. 자, 또 녹화 버튼이 왜 되게 자꾸 멈춰 있었지? 일단은 들은 사람만 듣자. 자, 일단은 그래서 차트만 분석해 줄게요. 수급은 아까 봤으니까. 자, 똑같아요. 자, 솔첨도 일단은 이 주봉상으로, 월봉은 뭐니까 주봉상으로 고점, 전고점 못 뚫던 데에다가 손절 라인을 잡아요. 단기 손절 라인을. 그리고 위에 체크하고, 그리고 뭐 15,000원, 16,000원까지 본다고 하면은 밑에 하방 라인을 하나 더 체크할 수 있겠죠? 대충 이쯤. 자, 이렇게 잡고 일단 매물대는 어쨌든 이 120선 라인이겠죠? 이 120선 라인이고 여기 갭이 뚫려 있는 이 갭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15,000원 가기 전에 14,500원이 시체가 좀 많네요. 14,500원이 시체가 좀 많아요. 죄송한데 이렇게 수다 떨 거면은 그냥 수다방 가세요. 자, 지금 종목 분석 해주고 있는데 죽을래? 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11,000원으로 잡던지 12,200원으로 잡던지 이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 이거 너네 교육해 주려고 이연중계 하는 거지 떠들려고 이연중계 뭐하러 가냐. 수다방 가서 떠들라니까. 영상 나중에 보든지.
내보낸다 자꾸 짜증나게 하면. 자, 일단은 그래요. 자, 그렇고 일단은 솔첨, 그리고 롯데. 자, 롯데는 24년도 고점이 59,000원이거든요 59,000원까지 뭐 한 번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고비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44,000원. 그러니까 오늘 44,000원 이 매물대 맞고 빠진 거네요. 이 44,000원 매물대 맞고 빠진 거니까 손절 라인은 대충 이쯤 잡으면 되겠네요. 이쯤 잡고 여기까지 보고, 만약에 얘도 저 59,000원까지 간다고 보면은 최악은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44,000원에서 48,000원대까지가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한 번에 뚫을지 좀 소화를 시키고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급적인 면에서는 롯데가 좀 더 빨리 갈 것 같다. 롯데가 좀 더 빨리 갈 것 같다고. 리포트는 어쨌든 뭐 롯데가 만약에 더 가면 리포트는 또 상향 리포트가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오늘 거 아직 체크는 안 했는데, 일단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따가 해서 팀방에 올려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롯데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120선을 뚫었으니 손절밴드 37,000원에서 34,000원 이 정도로 잡고 진입해도 아직 안 늦었다. 만약에 이거요, 나는 그렇게까지도 손절을 못 기다리겠다 하면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오늘 아까 장 막판에 잡았거나 아니면은 내일 잡는다고 치면요, 오늘 종가랑 오늘 하락빔 나왔던 이 뭐라고 하냐, 이 갭 사이 이 정도로 잡고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내일 뭐 얼마에 샀든 뭐 어쨌든 뭐 43,000원에 샀든 42,000원에 샀든 어쨌든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걱정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 반등 나오면 다시 잡으면 되니까. 수급이 변화가 없는데 조정이 좀 세게 나와서 만약에 이 36,000원, 37,000원을 깨지고 뭐 32,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잡아도 되니까 내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면은 쫄 게 없죠. 그래서 뭐냐, 와, 나 이거 오늘 녹화 버튼 이거 짜증나네. 자, 일단은 펄어비스. 자, 주봉으로 볼게요. 일단은 이 8월달에 폭락한 시체들을 좀 치워줬어요. 치워준 게 있는데 실적이 나왔었나, 펄어비스가? 어찌됐든 매물대랑 손절 라인을 체크해 볼게요. 자, 대충 이 정도인데, 잡으신 분이나 신규 진입할 사람들은 3635 정도 잡으면 되겠고, 일단은 1차 관문이 여기 4만원하고 43,000원인데 그 위에 좀 매물대가 세요. 그 위에 매물대가 세서 일단은 오늘의 윗꼬리도 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일봉 차트로 보면은 도치 개념으로 어쨌든 받쳐준 거니까는 뭐 도망쳐는 아닌데, 어쨌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매물대가 세니까는 4만원, 43,000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놓고 소화하고 뚫는 거 보고 또 뭐 비중을 태우거나 불타기를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주봉상으로 봐도 일단 추세 전환을 한 것 같다. 그리고 8월 달에 시체들을 처리를 해줬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LB 미국 주식은 로켓랩 밖에 없네. 로켓랩은 실적 나오고 계속하고 있죠. 실적 본 사람들은 실적 때만 잡았어도 한 지금 5% 넘게 먹었을 텐데. 대한전선은 이거 내가 전선 얘기 해주면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되게 못 가던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전선은 이 전력 쪽에서 맨 후발 주자였는데 구리 상승과 그리고 이번에 수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제가 3% 영상 보라고 한 거 있죠. 그거 보면은 그 7가지의 대한전선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거기서 설명 잘 해줄 테니까 종목 공부는 거기서 하시고, 수급을 보면 제가 대한전선 저번에 빠졌을 때 저번 주 금요일인가
제가 대한전선 체크하라고 했죠. 연기금 물량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 웨인하고 기관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기관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고, 일단 수급으로, 기관 수급으로 보면은 얘는 일단 홀딩 아니면은 더 사도 되는 거예요. 얘도 금투가 엄청 샀네. 자, 아무튼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이 큰 윗꼬리가 21년도 6월에 44,000원이거든요 44,000원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이 기준이 여기에 57,500원 정도인데 오버슈팅 나와서 28,6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매물대가 월봉으로 보면 27,500원쯤이었어요.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온 건데, 이 월봉으로 보면 이 44,000원 이 라인까지 이 매물대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도는 할 수 있겠다. 잠깐만, 오늘 왜 이러냐? 시도는 할 수 있겠다. 일정이 꼬이네. LS 마린 솔루션 알겠어요. LS 마린 솔루션도 내가 봤을 때는 수급이 무너지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대한전선 월봉이에요. 월봉은 그냥 이렇게 큰 틀로만 보고, 일단은 뭐 어쨌든 3만원을 넘어야 뭐 4만원도 보고 하겠죠. 어쨌든 오버슈팅 나온 게 28,600원이니까 여기를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뭐 목선 돌파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정고점 라인, 정고점 못 깨던 라인을 뚫었을 때 거기를 손젓가락으로 잡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재진입이나 맛집을 체크해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뭐 3만원까지 보든 4만원까지 보든 그거는 그때 알아서 정하면 되겠죠? 그때 알아서 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똑같아요. 이 목선 돌파라고 해서 이 그 못 뚫던 그 시체덤이나 그 매물대, 고비라고 얘기했던 그 지점을 뚫었을 때, 뚫고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면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 고비를 역순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고비라고 얘기했던 걸 역순으로, 내가 손절 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그 고비를, 예전에 말했던 그 고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오를 때, 내릴 때를 그 고비와 지지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황성금이 여자였어요? 뭐야? 미음, 지읒, 희응은 누구야? 자, 아무튼 자, 아무튼 대한전선은 패스하고, 그리고 유니셈도 수급이 내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안 깨졌거든요. 자, 유니셈은 수급이 일단은 오늘 개미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개미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 웨인 물량을 개미가 털었고, 거의 뭐 연기금은 이 종목을 지금 10월달에 발가락 담그고 쳐다도 안 보고 있고, 기관하고,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 무너진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웨인이 좀 많이 들고 있다. 유니셈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오늘 저가가 딱 20선이거든요 오늘 저가가 딱 20선이에요 근데 얘는 60선도 한번 갔다 온 애기 때문에 60선도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개미가 들어 올린 거긴 하지만 이 이평선 밟고 일단 지지는 해줬어요. 자,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차트 애매하게 기준선 할 때는 뭐라고 했죠? 주봉으로 체크하면 돼요. 자, 주봉을 체크하면 저 12,480원의 벽을 지금 못 뚫고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밑에를 체크를 하려면 주봉으로 먼저 체크할게요. 뭐 월봉으로 봐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주봉상으로 갭부근 정도인데 조금 넉넉하게 치면은 이 정도? 8월달 고점이 마지노선이에요. 8월달 고점 8,770원, 8월달 고점 8,800원 정도 잡고, 그리고 나는 좀 짧게 보겠다 하면은 9,500원 잡고, 그리고 그냥 길게 안 보겠다 하면은 그냥 만원 깨지면 손절 치고 반등 나오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잡아도 돼요. 어쨌든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는 했는데 주봉상 이 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시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월봉으로 보면 21년도 고점이 16,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윗선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윗선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12,900원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12,400원 여기 매물대가 있고, 하나 더 치면 이 정도? 여기 매물대랑,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매물대가 좀 세다. 자,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좀 세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볼 거 아니면 좀 기다리거나 오래 볼 거 아니면 손절 라인 그냥 잡고 다시 보는 방식으로 하든지, 나는 솔직히 아직은 그렇게 도망쳐 분위기는 아니어서 어쨌든 반도체 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은 지금 봄이가 정리해준 거 먼저, 그리고 투산 퓨얼셀, 비나텍이 좀 힘이 빠졌어요. 비나텍이 힘이 좀 빠졌는데 두퓨는 그렇게 힘이 안 빠진 것 같은데, 화장실 가고 싶어. 자, 그러면 두퓨는 힘이 그렇게 안 빠졌는데, 이것도 또 이 개미들 세력이 너희야? 이게 니네가 물려있는 건 항상 개미들이 타있냐? 자, 두퓨도 개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웨이 물량을 좀 개미가 많이 받아줬고, 밑에 보이다시피 이 연기금 물량을 11월 10일날 하고 오늘하고 연기금은 최근 물량을 다 팔았고, 기간은 많이 판 건 아니지만 얘도 한 3분의 1 정도 팔았, 3분의 1 반 정도 팔았네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소 부분이 이슈 되는 거와, 그리고 블룸에너지가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블룸에너지가 129.85거든요 자, 블룸에너지를 먼저 볼까요? 화장실 갔다 와서 해도 되냐? 화장실 갔다 와서 해도 될까요? 자, 일단 블룸에너지, 잠깐 갔다 올게. 자, 일단은 이거 주문부터. 자, 일단 화이팅 하이고, 자, 일단 블룸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 태양광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에너지 부분이 전력으로는, 그러니까 전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전력으로는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전이 오래 걸리니까 재생에너지를 제일 빨리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저장 부분이 문제니까 그래서 ESS도 뜨는 거고, 일단은 지금 블룸에너지도 지금 보니까 이 갭 부분에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고 일단 하락 라인만 체크할게요. 위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하락 라인만 체크하면, 갭이 지금 이 이평선 라인, 그러니까 블룸에너지도 이거 봤다시피 이것도 이평선 휩소가 나오긴 했지만, 이 휩소 부분 빼고는 거의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죠. 일봉으로만 봐도. 그러니까는 블룸에너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122.5달러? 122.5달러가 안 깨지면 계속 갈 거예요. 횡보하거나. 그러니까는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래서 넘어와서, 자, 두퓨를 일단은 밑에 먼저 체크할까요? 밑에를 먼저 체크하면, 자, 주봉으로 볼게요. 이게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10월 달에, 저번 주에 많이 빠졌어요. 저번 주에 많이 빠져서, 일단 이번 주에는 약 반등 지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 과거 차트 빼고라도 보면, 정고점 지지해주, 그 고비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3년도 뒤에 거 안 보더라도 그냥 최근 이 윗꼬리들 있죠? 이 윗꼬리들에다가 손절 라인, 지지 라인을 체크하면 돼요. S퓨얼스를 왜 노려? 차라리 두퓨나 범퓨라지. 범퓨는 조선까지 묻어 있으니까 범퓨는 따로 노는 거고, 두퓨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절밴드,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이렇게 해서 손절밴드를 보면 돼요. 체크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대장은 어쨌든 지금 수소의 대장은 두프잖아요. 두프니까는 두프를 먼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윗선을 포함한 건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좀 더 큰 틀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봉, 월봉 다 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일봉도 일봉이고 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는 항상 주봉, 월봉을 다 봐요. 그래서 큰 틀을 알아야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프도 결국에는 빠졌다고 징징대는 건 여러분들이 고점 잡은 거예요. 자, 두프도 보면 이 월봉만 봐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달 동안 올랐어요. 지금 이평 갭 보이죠? 월봉만 봐도 이만큼이 올랐어요. 5개월이 올랐다니까요. 이 밑에 이평선 올라오기 전을 빼도 5개월이에요. 근데 뭘 빠졌다고 징징대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상처 잡은 거지 뭘 그걸 징징댈 게 뭐가 있어. 내가 아까 얘기한 계획을 안 잡았을 뿐이지. 자, 이렇고 자, LG화학 그치. 어차피 LG화학이 가야 LG엔솔도 가는 건데 일단은 나는 LG엔솔이 더 좋아요. 근데 어쨌든 LG화학을 한글로 치고 있네. 자, 어쨌든 나는 엔솔이 대장이라고 했어요. ESS나 그러니까 엔솔이 가면 화학이 가면 결국에는 뭐 가겠죠. 지분 문제 때문에 화학이 더 잘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수급을 먼저 볼게요. 자, 수급은 이렇습니다. 자,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네요. 자, 10월 말부터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오늘 잔뜩 들어오네요. 외인 물량을 다 받아줬네요. 근데 기관은 크게 많이 팔진 않았어요. 오히려 야금야금 발달한 것도 오늘도 체크를 하는데 근데 총 물량으로 보면 결국에는 연기금 빼고는 기관하고 외인은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그래, 엔솔이 좋아. 난 지금 55만원 뚫기 기다리고. 자, 그래서 볼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일단 뭐 85만원까지는 아직 먼 얘기니까 조금 욕심내서 한 50만원대로 보자. 50만원대로 봐서 밑에서부터 쳐도 되고 위에서부터 쳐도 돼요. 그거는 뭐 본인들 마음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치면 되고 그러니까 뭐 촘촘하게 하고 뭐 하는 것도 일봉, 주봉, 월봉에 따라 틀린 거니까 지금 아까 수급도 수급인데 지금 보면 이 매물대 좀 강한 부분에 막혔어요. 매물대 좀 강한 부분에 막힌 거라서 하락 추세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반등을 좀 할 건데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손절밴드를 36에서 34 정도 잡고 대비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최근에 고점 찍었던 42만 3천원 여기랑 45만원 42, 45 이쪽 라인이 매물대가 좀 세요. 그러니까 시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엔솔도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ESS나 2차전지 대장을 볼 거면 SDI, 엔솔 그리고 LNF 난 지금 이 세 개면 된다고 생각하고 포퓨도 오늘 수급은 들어왔기 때문에 포퓨도 더 갈 수 있어요. 어차피 얘는 포퓨는 또 포스코홀딩스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좀 중장기로 볼 거면 이 세 개가 제일 낫고 어쨌든 대장은 엔솔이고 후성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내가 얘기한 지금 그 갭 부분에서 계속 지지해주면서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지금 뭐야 봄이 퇴근했나? 일단 지금 LG화학하고 엔솔 까지고 로켓 내봐야 돼. 봄이가 정리 좀 해줘봐요. 야, 떠들지만 말고 봄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줘. 지금 뒤후에 나온 종목들을. 몸이 안 좋다고? 자, 엔솔 수급 봐줄게요. 이거 뭐 영상 잘린 것도 있고 한데 이거 그냥 일단 내가 이번 달 계획은 섹터별로 대장주만 정리해서 영상을 찍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계획은 그런데 내 몸 상태와 컨디션을 봐야 되니까 일단 그럴 생각이니까는 자, 화학하고 비교해봐요. 자, 화학하고 비교해봐요. 뭘 더 사고 싶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물론 화학도
경기 부양되고 유동성 풀리면은 화학 부분도 튀긴 할 거예요. 최근에 튄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가능성은 있는데 엔솔이 좀 더 빠를 것 같다. 나는 55만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55만원을 지금 한 달 가까이 걸어놓고 있다. 정찰병이 안 팔려서 그렇지 한 달 가까이 걸어놓고 있다. 자, 똑같아요. 일단 나는 이거 영상 많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배당락을 좋아합니다. 배당락 부분 윗꼬리 밑꼬리에다가 기준선을 좀 많이 긋는 편이에요. 이건 내 기준이긴 한데 좀 맞는 확률이 높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고, 자, 대충 기준선으로 그어봐도 544,000원, 여기 매물대가 셉니다. 지금 22년도 고점이 629,000원이에요 그래서 55만원을 저는 되게 의미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55를 올라타야 저 60 앞자리 6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매물대를 시도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도 일단은 지지를 해줬어요. 1차 손절 라인을. 그러면 그 다음은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뭐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월봉으로 봐도 많이 떠 있어요. 이평선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은 이 배당락 부분하고 여기 45만원에서 43만원 이쪽 라인을 손절 지지 라인으로 보면 되고, 자, 주봉으로 봐도 이평선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주봉으로 봐도 여기 있죠. 여기다가 손절 라인 치면은 이러면 걱정이 없다니까요. 바닥 생각하지 말고 내가 놔주거나 추매할 라인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잡은 거는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추후적인 대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추후적인 대비.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내가 얘기한 이 부분 목표가가 궁금해요는 뭐야? 엔솔? 엔솔 목표가는 여기 월봉에 해놨잖아. 어디 화장실 갔다 왔어? 자, 이 부분, 이 일봉 봐도 이평 갭이 너무 떠 있어서 좁히러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횡보하는 척 하면서 좁히러 왔어요. 한번 뚫으려고 11월 10일 이번 주냐? 이번 주 월요일 날 한번 뚫리려고 하다가 또 받쳐줘서 일단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일봉으로만 봐도 여기 단기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만 봐도 이 단기 라인 손절 지지 이걸 하는 거죠. 음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도치는 어찌됐든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반반의 싸움이잖아. 매수와 매도의 반반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도치 라인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지. 뭐 도치에 그렇게 큰 의미를 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도치 라인은 반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도치가 나왔다는 건 파는 사람 반, 이게 뭐야, 도치가 완전히 이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그러면은 파는 사람 반, 사는 사람 반이라는 거니까 이게 겹쳐서 종가가 그렇게 끝났다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도치를 좀 기준으로 많이 잡는 편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결국에는 비슷한 라인이에요. 45만원 43만원. 그러니까 그거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가겠죠. 여기서 이제 뭐 테슬라나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받쳐줘야겠죠. 그러면은 더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미가 얘기해 준 게 뭐냐, 아이씨, 핑크퐁 줄래? 핑크퐁 상장? 핑크퐁 상장하면은 쌈지가 가겠죠? 근데 뭐 핑퐁 상장? 그럼 봐야겠다.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수요는 많고 애기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있겠죠. 근데 일단 상장하는 거 봐야겠죠. 일단 상장하는 거 정찰 보내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내리는 거 보고 하면서 봐야지. 뭐 그걸 뭐 관점을 뭐 내가 신이라고 해도 그 관점을 뭐 벌써부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일단은 TLB 테스, 이 TLB 테스가 조금 매력적인데, 이거 수급 정리해준 것만 봐도 TLB 테스는 항상 들어있었어요. TLB 테스는 항상 들어있었고, 일단은 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자, 밀린 게 많습니다. 자, 일단 TLB는 수급이 딱히 안 무너졌어요. 오늘 개미가 좀 들어온 거 빼고는 수급이 안 무너졌고, 노타도 오늘 약간 반등 나왔지. 자, 수급이 안 무너졌고 개인이 오늘 좀 산 거, 그러니까 외인 물량 개인이 좀 받아준 거, 뭐 이 정도고.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최근에 개인들이 몇 주 가까이 샀잖아. 잠깐 도핑 좀 하고. 그래서 이게
개미의 수급을 완전 무시하기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완전 녹화 끊겼다고? 녹화 중인데? 도핑하고 온다 했잖아, 도핑. 자, 죽겠어. 오늘 벌써 4개째야. 굶어 죽을 뻔. 굶어 죽을 뻔했대잖아. 자, 테일빙도 일단 월봉 볼게요. 이거 좀 휩소 자리가 조금 거슬려요. 이거 저번 달에 75,900원 휩소 나왔었잖아요. 이게 또 여기에서 산 멍청이들이 많아서, 여기 시체들이 많아서. 근데 또 이번 달에도 또 한번 74,000원까지 또 올랐었어요. 이 휩소 두 개가 조금, 와, 좋다. 올랐으니까 사자 해서 또 여기 물려있는 시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이 나오잖아요. 하락 추세가 돼버리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 월봉으로는 손절가 여기로 잡으면 돼요. 55,500원, 뭐 56,000원 정도. 많이 올랐어요. TLB 많이 올랐기 때문에. TLB 많이 올라서 일단은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일단 그러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자꾸 밑에서 누가 사줘요. 자, 이 라인이죠. 57,000원 라인. 자꾸 누가 밑에서 사주고 있어요. 일단은 대기표는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주봉으로 보면은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지나고 나면 여기도 결국 횡보하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윗꼬리들이 좀 거슬린다. 그래서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 깨지면 좀 조심하자. 좀 조심하자고. 조금 중장기로 보면 어쨌든 이 주봉상 장대 이 양봉이 나왔던 여기 자리 46,500원 이 라인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라인 깨지면은 아까 얘기한 그 하락 추세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시체들이 잔뜩 물려있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라인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일봉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야. 잘 봐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고, 자,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보면, 자, 이평선 갭 좁혔죠? 보이죠? 이평 갭이 떠 있다가 이 5일선 깨지면서 11선 깨지면서 좁혔죠. 이 좁힐 때가 찬스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봐봐요. 깨져버리니까 쭉 빠졌죠. 물론 밑에서 이제 사주는 사람들 때문에 다행히 말아 올리긴 했는데 이 한번 깨졌죠. TLB 좀 손대지 말자가 맞는 또 뭐 개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심할 자리니까, 그러니까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아직 먹을 수는 있는데, 근데 거기가 깨지면 조심하자는 거죠. 자, 은석씨 영상 많이 보아요. 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하지만 힘드니까 지금 도핑을 지금 겁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러니까는 이렇게 좁힐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을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일봉으로 차트를 봐. 근데 뒤에 차트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주봉을 봐. 뒤에 차트가 잘 보여. 근데 뒤에 차트도 안 보여. 그럼 월봉을 봐. 월봉을 봐서 그렇게 하라고요.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 리바이브를 몇 번을 시킨 거야. 자, 그리고 태성. 이제 헷갈리니까 일단 하나씩만 하자. 모르겠다. 팀방에 공유해주는 것도 일단은 정신없으니까. 태성은 내가 장중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모가치가 찼어요. 역대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역대 신고가를 뚫어서 이미 이때 3달 동안 빠졌을 때 이때가 찬스였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요. 보다시피 이평 갭 떠버리니까는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이평 갭 떠버리니까 좁히러 오잖아요. 이 좁힐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반등 나오잖아요. 근데 거래량 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어서 나는 모가치가 찼다고 봐요. 일단 수급 먼저 볼게요. 자, 수급을 봐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수급이 완전히 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없다는 게 이런 거라서 솔직히 나도 태성으로 많이 먹긴 했는데 솔직히 약간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자사주 얘기 나오고 뭐 해서 근데 나 비중 많지 않은 건 별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해 바라고요. 자, 주봉 차트가 참 기가 막히네요. 얘 시총도 작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거의 뭐 잡초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자, 올랐다가 갭 조정 나오고 갭 조정 조심해야 되는데 뺐다가 또 속았지 하고 다시 올리고 또 갭 조정 나서 이번에 또 살려주겠지 했는데 쭉 빠지고 60선 지지하고 다시 반등 나오고 아무튼 거의 뭐 코브라 트위스터를 쳤습니다. 코브라 트위스터를 쳤어요. 쓰리바닥.
아무튼 그러니까는 자 이럴 때 잘 봐요. 월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이 손절밴드를 해보고 비교해보면 어차피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니까는 그냥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자, 월봉으로 그어둘까? 월봉으로 기준선 잡아줄게요. 자, 여기 고점, 그러니까 오늘 종가 라인이에요. 이럴 때 모가치가 찼다는 게 이 부분이고, 그리고 7월 고점 38,500원 정도, 7월 고점 여기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그리고 그 다음이 34,900원. 만약에 어쨌든 상방이 열리긴 했으니까, 윗골이 닫았지만 상방이 열리긴 했으니까 좀 더 본다고 하면 이 정도? 이 정도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지? 기본적인 건 내가 영상 찍은 거에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영상 듣기 싫고 귀찮고 시간 없는 거 나도 똑같아. 너네한테 알려주는 거 귀찮고 힘들고 하는 거 맞아. 아침에 눈도 못 뜨고 많어. 근데 하는 이유는 책임감과 내 공부야. 쉽게 벌리는 돈은 쉽게 없어진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항상 그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HD현대. HD현대. 어차피 뭐 HD현대는 결국에는 조선이 살아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인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상법 제도나 배당 배당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사주 1년 내에 소각하라고 그것도 만든다고 하고 하니까는 어쨌든 지주사들이나 이런 거는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두산이 약간 탑티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SK 이 정도고, HD현대도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역대 신고가를 쓴 거라서 역대 신고가를 쓴 거라서.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 저번 달에 종가 라인과 이번 달에 저점 찍었던 라인, 이 정도만 손절밴드 봐도 되고, 나는 중장기로 좋게 본다. HD현대는 그냥 현대랑 틀리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16만 6천원까지 봐도 되는데, 롯데 지주가 아까 좀 좋았어요. 나도 아까 그래서 롯데 지주 새로 잡긴 했는데, 롯데 지주가 자사주가 많거든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주사 중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그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롯데 지주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HD현대는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이렇고, 수급으로 봐도 어쨌든 뭐 지주사 있으니까 내가 수급 안 보여줬나? 자, 수급으로 봐도 어쨌든 뭐 수급이 나쁜 건 아니다. 지주사 다 살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지주사 ETF 사. 지주사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사.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눈에 띄는 건 두산이 탑티어고, 그리고 이제 두산 뭐 에너빌리티랑 뭐 다 뭐 그런 걸 떠나서 두산은 자체적인 CCL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4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는 기술을 지금 두산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전 세계 그 3-4개 중에 두산 주가가 제일 저평가다. 이건 유료 멤버들한테는 얘기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 근데 유료 멤버가 아니라 우리 일반 방에도 얘기했었어. 너희가 까먹고 있을 뿐이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래서 두산을 탑티어로 보는 거고, 두산 베어스를 싫어하지만 두산은 일단 좋다. 그래서 두빌도 좋다. 뭐 이런 거. 동기리기리가 살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 캠트로닉스. 아까 뭐 때문에 펌핑이 나왔죠? 캠트로닉스? 아까 유리기판 때문에 그런가? 캠트로닉스 아까 펌핑 나왔다가 윗골을 살긴 했는데, 캠트도 약간 모가지 찼어요. 캠트도 모가지 차긴 찼어요. 윗골이 좀 세게 달아서 캠트도 모가지를 차긴 찼는데, 일단은 내가 얘기했죠? 쌀 때 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사다가 오르니까 쳐다보는 개미들 덕에 무거워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죠? 2만원대부터 얘기했나? 언제부터 얘기했냐? 2만원대부터 얘기했나? 2만원대부터 얘기했냐? 암튼 그래서 자, 얘도 월봉으로 보면 일단은 1차 지지선은 깬 거예요. 1차 지지선은 깬 거고, 조금 더 여유를 주자면 이번 달 밑꼬리가 약간 마지노선이에요. 이번 달 저가가 약간 마지노선이라서 그래서 모가지가 찼다고 하는 거고, 얘도 왜냐면은 더 이상
저거 위에 상방은 없어서 분명히 이 4만원대에도 또 시체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개미들이 뒤늦게 타서 오빠 말 듣고 이렇게 2만원대부터 샀으면은 시큰 뭐 2배 가까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 사놓으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큰 틀로 보면 그거고, 주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윤서가 집중해요. 자, 월봉, 그러니까 이 위가 열린 애들은 월봉 먼저 봐, 그리고 주봉 봐, 그리고 일봉 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인 애들은 일봉 봐, 주봉 봐, 월봉 봐. 오케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정해 줄게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주봉으로 보면 저번 주에 엄청난 휩소를 뗐습니다. 어쨌든 얘도 도찌라면 도찌인데 매도세가 좀 더 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1차 라인 깨졌고, 자,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11선이 딱 그거예요. 11선이 마지노선이고, 나는 동길이 얘기한 대로 20선까지 봐야겠다 하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는 재진입이든 아니면은 뭐 추매든, 뭐 또 4만원에 있는데 추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절치고 그건 다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인샤 안 샀냐? 안 샀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 아침에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랑 집에서 잘 때랑은 집중 못해도 돼. 적어도 장 중에, 그리고 장 시작할 때, 장 마감할 때는 내가 특히 수기로 써주는 것들은 메모를 꼭 하든 캡처를 하든 복습을 해. 그러면 그거를 못 본다면 난 주식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거기에 답안지를 다 써놨는데 답을 외우지도 않고 왜 올라요 왜 내려요 하는 자체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무튼 캠트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캠트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핑크퐁은, 아무튼 아까 핑크퐁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없죠? 자, 로켓넷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로켓넷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로켓넷을 뭐 또 갑자기 또 질문 폭탄하지 말고, 지금 대충 잘린 영상을 빼도 지금 1시간 20분을 녹화하고 있네요. 잠깐만. 로켓넷도 내가 20달러 때부터 얘기했죠? 근데도 아직도 없거나 수익권이 아닌 사람들은 뭐지? RKLB 이렇게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티커도 다 외우게 돼요. 내가 아까 증권 지주사 얘기했을 때 바로 부국 신용 나왔잖아. 그런 것처럼 평소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관심을 둬야 그런 게 나오지. 근데 그런 걸 짚어줘도 안 사잖아. 바로 탑승은 아니고,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 매매 버튼 누르기 전에 계획을 갖든지, 아니면 정말 L처럼 바보처럼 그냥 정찰을 그냥 사게 됐으면 그러면 대비라도 하라고. 그 대비를 해놔야 내가 먹을 먹치도 먹을 수가 있다고. 바닥이에요, 꼭대기에요, 그런 걸 묻지 말고 그런 대비를 해놓으라고요. 자, 일단은 로켓랩은 이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건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 조정이면 이거 1시간 봉 말고 240분 봉으로 볼게요. 240분 봉으로 보면, 자, 봐요. 내가 이거를 쳐준 게 아마 20불 땐가? 그거예요. 20불 땐데, 이때 산 사람들은 이미 지금 2배 이상을 먹었어요. 내 평단도 여기고.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관심을 갖냐? 이래야 관심을 갖습니다. 왜? 꼭대기를 잡았거든. 그래야 관심을 갖거든요. 아무튼 잔소리는 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진해줬어요. 실적이 살려줬죠. 뭐 지금 풀이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살려준 거라서 이 30대 초반 정도부터 기준선을 보면 이래요. 30대 초반부터 기준선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라인,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트레이딩 뷰 봐도 내가 지금 흰색 라인은 추가적으로 최근에 올랐을 때 그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봐도, 자, 이런 걸 보세요. 과거 차트에서 횡보한 구간 있잖아. 이게 목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횡보한 구간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고비였던 구간이에요. 떠들지 말고 집중해라. 자, 이 횡보한 구간이 고비였던 거야. 전에 이 20불 때에는 고비였던 구간인데 지금은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1000만 불짜리야, 보원이.
천만 불이 뭐야. 이렇게 해주는 데 있으면 진짜 소개시켜달라니까. 나 100만원이라도 내가 가입해서 듣게. 자, 이거야. 이 밴드가 예전엔 고비였지만 지금은 여기가 지지 밴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자, 떠들면 나 이제 방송 끈다. 자, 잠깐만. 자, 그래서 키움으로 볼게요. 이게 확실히 상승장이라고 느끼는 게 모든 종목을 치잖아? 특히 미장? 모든 종목을 치면 요즘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모든 종목에, 개별 종목에 다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항상 많이 나와요. 근데 개별 종목 ETF는 지수 ETF랑 틀립니다. 상패됩니다. 개별주 2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별주 레버리지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3배는 꿈도 꾸지 말고 2배도 위험합니다. 단기 아니면 수익용 이 정도로, 그 정도로 단기 트레이딩 되는 사람만 건드려요. 진짜로 돈 없어집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20선이 깨졌고 60선도 깨졌어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했죠? 120선이에요. 그럼 120선은 지지를 해줬어요. 자, 인석이 주목해봐. 자, 일봉 주봉 물어봤던 사람들 봐봐. 자, 일봉으로 보면 여기 깨졌죠? 그러면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을 보면 휩소가 나왔지만 지지를 해줬어요. 오케이? 휩소가 나왔지만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박스 고비라는 부분이 여기에요. 보이죠? 안 보이니? 여기에요. 아까 트레이딩 뷰에서 보여줬던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고비였지만, 잡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은 이 부분이 고비였지만 지금은 여기가 지지밴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고비는 하락이나 조정 나올 땐 이젠 지지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선 그어볼게요. 어쨌든 휩소가 나왔다는 건 팔려는 세력도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60선 주봉이라도 60선 많이 보면 자기가 중장기로 본다면 120선까지 봐야 되는데 주봉상으로 한 60선까지만 보면 돼요. 주봉 60선이 깨지면 진짜 완전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대충 이 정도? 자, 아까 뭐 트레이딩 뷰도 봤으니까 대충 이 정도. 야, 그 모르는 용어는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자, 대충 이 정도. 대충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큰 틀로만 보면 어쨌든 여기 지금 지지밴드 내가 지지해줬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큰 틀로만 보면은 약간 도망쳐 조심해야 될 라인, 아니면 추매나 신규 진입 라인은 40에서 30불 사이고, 지금은 이 밴드를 만들면서 다시 상방을 노리려고 하는 무지 싸움 중이다. 자, 그리고 아까 일봉 보고 주봉 봤죠? 그리고 월봉을 봐요. 그리고 월봉을 봐서 큰 틀을 체크를 해놔요. 자, 신고가 73.9, 그리고 손절가 54.9 아니면 55, 그리고 내 마지노선 36.5. 자, 일봉 보고, 주봉 보고, 월봉 보고, 이렇게 해서 기준선 알람 설정해 놓으면 끝.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해 놓으면 끝. 매매 버튼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누르니까. 매매 버튼을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대비를 해야 대응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 재미없고 뭐 한다고 해도 계속 그냥 귀로라도 자꾸 들어요. 귀로 듣고 시간 날 때 자기가 그려본 기준선하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또 연습해보고. 이게 기준선이 내가 말했잖아요. 매일매일은 체크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놓고 알람 설정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대응이 좀 더 빠르고 수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놔야지 내가 뭐가 바뀌고 갑자기 뭐 무너지고 갑자기 오르고 하면 뭔가 대응이 되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다가 장만 열리면 오르나 내리나만 보니까는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꼭대기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모를까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도 그런데도 못하는 거야. 딴짓하냐고.
아무튼 더 이상 이제 없죠.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벌써 11시입니다. 자, 미장 정리도 해야 되고. 설마 이거 메모한 거야? 메모한 거야? 아니면은 챗GPT 써서 한 거야? 진짜로? 와, 개감동이네. 야, 우리 뽀미는 뭘 해도 잘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큰 돈을 지금 당장 못 벌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꾸준히 벌고 꾸준히 벌어서 내 이 육체 노동을 줄여 나가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든 10년 후에 내가 육체 노동을, 어쨌든 육체 노동은 이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육체 노동은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80, 90이 돼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버타운을 가든 요양원을 가든 돈이 있어야 가고, 자식한테 얹혀 사는 삶은 권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를 안전하고 재밌게 그리고 롱텀으로 봐야죠. 진짜로 불과 2년, 불과 2년을 봐도 많은 변곡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 지수는 꼭 모으라고 계속 전도를 몇 년 동안 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투를 잡지 말고 모은다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러면 하이 리스크가 올 수가 없다니까요. 100번을 나눠 산다고 아무도 이거 안 한다니까요. 100만원을 한 번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90%가 되느니 100만원을 10번 쪼개서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물려도 덜 아프다니까. 회복이 되잖아. (4월달에) 트럼프 빚 나왔을 때 막 저거 이때 대이장이 없어졌죠. 돈 저거 잔고가 앵꼬 나가지고 대이장이 없어졌잖아. 그 정도로 세계 증시에 충격을 줬을 때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때 잡아서 지금 다 100%, 200%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뭐 매일 오거나 자주 오는 건 아니어도 한 번쯤은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의 무기인 현금을 보유하고 시간을 녹여라. 돈을 녹이지 말고. 이 명언을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돈을 녹이지 말고 시간을 녹이잖아요. 기간도 세력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간과 세력은 돈은 많은데 시간을 못 녹여요. 자기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자, 미장 매매 합시다. 자, 더 이상 개별 종목은 이제 없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는 조금 감동이었어. 그래, 진짜로 될성 아무튼 그거? 그래, 될성이야. 자, 아무튼 오늘도 수고했고요. 크라이포트 너라고 해서 죄송해요. 자, 은석씨, 크라이포트 내가 버리라고, 잡주 버리라고 했는데 자꾸 크라이포트 타령하는 거야. 얼마 전에도 이거 얘기해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사고 싶습니까? 돈이 머리에서 튀어도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다 깨졌잖아. 뭘 본다고? 살려주겠지. 상패 되기 전에 살려줄 거야. 지금 나오라고 그래서 너 언제 물어봤지? 저번 달인가 물어본 것 같은데. 살려준다고 해서 저번 달 고점이 11.4였어. 저번 달 고점에 팔았으면 살았잖아. 지금 9달러인데. 이터닉스도 어쨌든 뭐 태양광이 수급이 돌면은 오를 건데, 이터닉스 버리라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터닉스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터닉스 물린 돈으로 SK를 사라. SK를 사면 벌써 회복이 더 빠르겠다. 자, 잘 봐요. 자, 동전주가 무서운 게 그냥 이것만 봐도요. 자, 이것만 봐도 보이죠? 이 4월달 이 20선 깨졌을 때 이미 사지 말라고 팔라고 신호를 줬잖아요. 사지 말라고 팔라고 신호를 줬는데, 그래서 망했어.
망했으면 이 이평선 올라왔을 때라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분할 손절을 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등을 뭐 세게 반등은 아니어도 이렇게 이평선이라도 올라왔을 때 현금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현금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얘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걸로 야금야금 복구하면, 잘 봐요. 이거 사서 물렸어. 그래도 현금 매수 했어. 자, 똑같이 주봉이에요. 24년 1월부터 이거에서 돈 물려가지고 피눈물 흘렸어. 그러면 그래도 동기 말 듣고 반등 나올 때 현금 회수했어. 마이너스 90%에도 일단 현금 회수는 했어. 그럼 뭘로 복수를 하냐? 똑같이 24년 1월이에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샀어봐요. 복구하고도 남았죠? 물론 금액이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국엔 대장이나 우량주를 사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이거 봐, 또 얘기하고 있는데 또 수다 떨고 있잖아. 누가 하나 물렸다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도 얼마예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썰 여태까지 조용하다가 이거 봐, 누가 하나 또 물렸다니까 또 갑자기 나타나지. 썰걸, 새걸, 썩걸 이거 왜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말 지지리도 안 듣다가 남이 뭐 물렸다 그러면 거기서 공감을 겁나 해야 돼. 이터닉스만 보고 끝낼게요 진짜로. 힘들어 죽겠어.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이터닉스도 버리라고 했을 때 버렸으면은 어쨌든 지금 주봉상으로 60선은 지지해줬거든요. 말했잖아. 본인들이 물려서 껄무새하고 징징대는 거는 항상 뭐다? 개미가 많이 타있다. 그 개미가 너희다. 마이너스 61%는 뭐냐? 이건 누구냐? 아니, 하락 복리를 즐기는 거야? 마이너스 61%까지. 아니, 이게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 61%가 한두 개면 그래, 없는 셈 치고 유배 보내면 돼. 이거 비중 1000몇 개 산 거 아니야? 욕심이 아니라 밀었던 거라니까? 너 이 돈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사봐. 이미 이거 마이너스 난 거 회복하고도 남았다니까? 뭐 완벽 회복은 아니어도 그래도 원금 회수는 했어. 효니 얼마 전에 또 다른 종목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사라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던 종목? 이건가? 이터닉스가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던 게 이터닉스였어? 자,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얘는 일봉은 다 깨졌어요. 이거 뭐 수다 떨다가 나도 지치겠다. 자, 그래 내가 생각해도 다른 거였는데. 자, 일봉 보면은 다 무너졌죠. 120선까지 다 깨졌어요. 이 120선 깨지기 전에가 10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0선 깨지기 전이 10월 20일이었어요. 이미 10월 20과 21일 날 여러분은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11월 3일 날, 4일 날 기회를 줬네. 근데도 안 팔았죠? 결국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18,000원, 19,000원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도망칠 라인을 기회를 줬는데 이거를 왜 자꾸 질질 미련을 떨고 있냐고. 자, 일단 주봉은 60선 살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줄게요. 자,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주봉으로 봐도 지금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60선 깨지면 진짜 답 안 나와요. 여기서 반등 나올 때 현금 회수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회수를 하든지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타이트하게 잡아도 18,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이거거든요. 근데 17,000원 가도 나는 끝났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고비가 이 저번 주 고점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일단은 얼마야? 23,000원. 이거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23,000원 올라와서 그때 추매를 하든 새로 진입을 하든 그때 추세를 타야 되지. 지금 여기 다 깨졌잖아요.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큰 이슈가 나오기 전엔. 이 지금 이 작년 9월에 무상증자 했던 가격 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놓을 때 쉴 때
해서 현금 회수를 하라니까. 그래서 잘 가는 애, 계속 가는 애를 타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또 다시 현금 쟁여놓고, 그리고 유배 보낼 수 있는 물량만 남겨놓고 걔네를 번져 놓으면은 찾든지, 뭐 본전에서 좀 더 위로 가면은 수익을 찾든지, 어차피 그래봤자 복리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도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든지. 일단 지금 전 물량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건 돈 녹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 전세 주고 월세 사는 것도 아니고 저기 전세금 뜯긴 느낌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저 물량을 가지고 60%까지 냅두고 있다? 100개 가지고 있어도 뭐라고 할 판에 1000개를 녹이고 있다고? 돈이 많다. 아니 17,000원까지 가면은 답도 없다는 건데, 내가 볼 때 지금 마지노선이 18,600원이라고. 18,600원인데 지금 18,690원, 18,720원 여기서 지금 이번 달에 버티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거 깨지면은 겁난다고. 그러니까는 반등 나오면 어쨌든 지금 23,000원 못 뚫으면은 답 안 나오니까 반등 조금씩 나올 때마다라도 분할 손절을 하라고. 그 분할 손절 계획을 짜놓으라고. 이 큰 틀로 주봉을 봤잖아요. 그럼 일봉으로 봐서 일봉으로 짜잘하게 선을 그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반등 나오면 분할 손절을 어떻게 잡을지 내가 대충 그어 놓을게요. 어지러워. 자, 어떻게 잡을지를 생각을 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또 욕심이 뭔지 알아? 반등 나오잖아? 그럼 좀 더 가겠지, 좀 더 가겠지 하잖아. 결국엔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순간 돈이 또 없어진다니까. 이 상상의 그은 데에서 뭐 2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야금야금 현금 회수 하라니까. 그 돈으로 딴 거, 나 따라서 딴 거 해놓으면 차라리 그게 회복도가 더 빠르다니까요. 실적이 살려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왜 수급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라면, 수급 벌어서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크면은 누군가 들어오겠죠. 그나마 외인도 좀 물려 있어서 외인이 좀 받쳐주는 건데, 근데 이 반등이 나오면 외인도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길 거란 말이야. 왜? 반등 나오면 너희는 추매한다고 추매해가지고 더 살 거니까. 그러면 이 손바뀜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부터는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반등 나오자마자 한 번에 다 팔라는 게 아니라 현금 회수를 해서 그 현금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로 다른 거에 빨리 갈아타지 않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돈을 담그면, 그 현금을 회수한 현금을 담그면 결국에는 회복을 할 때 훨씬 더 빠른 복구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은 회복 속도도 늦어요. 남들 지수가 빠지잖아? 더 빠지고 더 늦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2주 전부터 내가 종목 정리 미련 버려라고 하는 이유가, 가는 놈한테 더 붙지. 아니 반도체랑 전력 사지. 얘를 지금 급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빠질 때는 잘 빠지는데 오를 때는 얘는 더 질 수밖에 없다니까. 오케이? 자, 이걸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본장 시작하기 시간이에요.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자, 내 노고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도네이션 많이 해도 돼요.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영상을 만들든지 말로 할게요. 말하기도 귀찮다 이제. 아무튼 돈 내라. 돈 내기 아까운 그지들은 공감이라도 잘 눌러라. 알겠지? 기본은 해야지. 그래야 내가 빈정이 안 상한다. 칼 꺼내기 하지 말고. 자, 감사합니다.